네, 안녕하십니까. 장기용입니다. 며칠 전에 어마어마한 정부에서 대출 관련된 규제 정책을 발표했죠. 최대 6억까지만 대출해주겠다. 다주택자는 대출을 안 해주겠다. 강력한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6억 미만으로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지역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여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에 보다 보면 이제 강남이나 잠실, 이런 비싼 지역들 위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쪽 지역만 투자 가치가 있고 다른 지역은 투자 가치가 없지 않나. 그리고 일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돼가지고 외곽 지역은 분담금이 5억이 나올 것이다. 5억 이상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실은 엄청 심리가 위축된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진실을 알고 나면 두려워할 게 없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분담금 5억이라는 그 단지 있잖아요. 분담금 5억 황당한 건데, 이 분담금 5억이라는 말이 나온 단지가 노원구의 상계 주공 5단지입니다. 여기가 기존 평형이 11평이에요. 11평을 34평, 30평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소유주분들이 집 크기가 3배가 커지는 거예요. 3배가 커지는데 영원으로 그 아파트를 받는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분담금 구조를 좀 더 잘 알 필요가 있는데, 분담금은 기본적으로 새로 들어간 공사비, 여기는 이제 철거비 같은 것도 포함되겠죠. 철거비. 그리고 조합 운영비, 여러 가지 기타 비용들, 운영비, 용역비 이런 것들 다 포함될 겁니다. 이거를 기존 소유주들이 나눠내는 거예요. 나눠내는 게 분담금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일반 분양입니다. 기존에 이렇게 집이 있었, 빌라, 주택, 아니면 아파트가 될 수도 있겠죠. 이 구축 건물과 땅을 가지고 새 아파트를 짓는 거잖아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살고 있었다 치면 여기가 300가구 아파트를 지었다. 그러면은 이 300가구 중에 100가구는 기존 소유주들에게 나눠주겠죠. 그리고 200가구가 남습니다. 여기 물론 임대주택 이런 것들 좀 있을 거니까요. 그러면 한 150가구 정도, 150, 160, 180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150가구로 치면 150가구를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파는 게 일반 분양입니다. 근데 일반 분양 수익을 누가 나눠 갖느냐? 이분들이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들어간 비용 빼기 수익, 이게 곧 분담금이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아까 분담금 5억 나오는 상계주공 5단지는 일반 분양이 많으면 12가구, 적으면 4가구 정도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입니다. 수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나눠내는 포션이 클 수밖에 없다. 근데 이 11평짜리라 했잖아요. 감정평가로 따지면 한 3억도 안 할 겁니다. 3억에다가 분담금 지금 또 공사비 올려서 더 한다고 하니까 더 많이 올라서 6억이라고 치더라도 9억이잖아요. 근데 노원구 신축 가격을 보면은 여기 지도를 보시면 노원구에 지금 사실 신축이 별 많이 없어서 포레나노원 5년 된 단지거든요. 입주한 지. 여기에 34평짜리가 지금 호가가 얼마냐? 12억 5천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한 11억 정도 돼 있는데요. 사실 상당히 노도강 지역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앞쪽 지역의 광운대 역세권으로 가면요. 현대산업개발이 본사를 이전하면서 공급한 서울원 아이파크 얼마 전에 분양을 했죠. 거기가 34평짜리가 14억에서 15억에 분양을 했는데 완판됐습니다. 그러면은 최소 11억에서 최대 14억 정도의 신축 아파트를 받는 거예요. 제일 낮은 11억, 지금 5년 된 단지 기준으로 11억이라 하더라도 여기 9억, 11억 빼기 9억 하면은 2억이 남죠. 2억이 프리미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3억짜리를 비쌀 때는 8억, 지금도 5억에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이 여전히 다 반영돼 있는 거다. 그래서 분담금 6억, 7억 나온다고 하니까 난 8억에 샀던 분들, 7억에 샀던 분들이 나는 그걸로 안 되겠어. 그분들이 프리미엄을 주고 살 때는 재건축, 신축 아파트를 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 웃돈을 주고 산 거잖아요. 5억 정도의 가격으로 지금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단지들을 찾아보면요. 노원도봉에서 21평짜리도 삽니다. 그러니까 11평짜리의 2배 크기의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쪽짜리 11평짜리 집을 5억에 사신 거는
프리미엄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직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단지들, 노원 도봉에는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재건축 초기 지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오히려 지금 6억 미만 대출 제한으로 인해서 자금들이 6억 미만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흘러 들어왔을 때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죠. 지금 LTV 50%, 뭐 비규제 지역 60%, 그 다음에 생애 최초 70% 하니까 최대 15억까지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현금이 5, 6억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현실적으로 5, 6억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저도 2030 세대인데 2030 세대가 맞벌이 하면은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쯤에 보통 1억에서 한 2억 정도를 모읍니다. 자, 그러면은 맞벌이 부부가 2억을 모았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비규제 지역 LTV 60% 적용하면은 3억을 하면은 더하기 5억 정도 되죠. 그러면 5억짜리 집을 사면은 3억 빌리고 현금 2억 더 들어가면 5억짜리 집을 산다. 근데 노도강에 21평짜리 5억짜리 아파트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자, 5억이 샀을 때 이게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계산을 해볼게요. 상동주공 4단지입니다. 상동주공 4단지 보시면은 지금 현재 21평짜리 시세가 4억 8천에 올라와 있네요. 4억 8천에 올라와 있는데 이 지역이 부지 면적이 5만 8천입니다. 여기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서 용적률 300%까지 적용 가능하고요. 역세권이기 때문에 최대 360%까지도 가능합니다. 종상향 되면 또 달라지겠고요. 그럼 360% 적용했을 때 공사비 따지면은 지금 기준으로 한 7천억에서 한 8천억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 분양 뭐 이렇게 감안하고 하면은 1인당 분담금이 한 3억 정도, 3억에서 4억은 안 될 것이다. 그러면은 3억 나온다고 치고요. 4억 8천에 3억 더하면 7억 8천이죠. 근데 아까 광운의 역세권이랑 단 2정거장 차이입니다. 그러면 14억에서 12억, 2억 뺀다 하더라도 12억 정도 신축이 만들어지면 수익이 어떻게 되죠? 거의 4억 2천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노도강의 투자 가치가 없다라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무지에서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6억 미만으로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는 지역들, 여러분들이 현금 보유량에 따라서 충분히 세팅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니까 1, 2억 정도 모으신 분들이라면은 노도강에 충분히 5억짜리 아파트 정도 사놓으시면은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이건 최대치고요. 최소 2, 3억의 시세 차익은 프리미엄은 붙여서 하실 수가 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보통 조합이 설립될 쯤 그때 가격이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사업 시행인가 가면 확실해지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정비구역 지정,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 설립까지 한 번에 동의하는 구조가 6월 4일부터 시행이 됐죠. 그러면은 정비구역 직후에 조합 설립과 같은 효과가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치면 여러분들 지금 투자하시면은 뭐 못해도 2, 3년 안에는 2, 3억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두려움하지 마시고요. 제도가 났을 때 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걸 투자의 기회로 삼는다면은 지금 우리가 흔히 외곽지 안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외곽지들로 충분히 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지 않겠나. 지금 대출 규제가 나온 부분이 오히려 강남에서는 조금 악재일 수 있겠지만요. 이게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최대치는 15억 정도, 보수적으로 보면 12억짜리 아파트, 12억짜리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 그리고 더 내려온다라면은 5억, 6억짜리 구축, 재건축을 투자하기에는 오히려 적기가 아닌가. 이런 기회들을 잘 살피셔가지고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